알아두면 재미있는 고사성어. 고사성어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자가 합쳐져서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을 특정짓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의 문화나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고유한 표현으로 한국에서도 그 의미와 사용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미. 여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사물.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름답고 특별한 눈썹을 가진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전국을 누비며 뛰어난 인재를 찾았지만 그의 기준에 맞는 인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궁전에 들어와 왕을 찾았습니다. 소년은 흰색의 아름다운 눈썹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눈썹은 매우 독특하고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왕은 소년의 눈썹을 보고 크게 감탄하였고 그 소년을 궁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백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썹은 도회적이고 뛰어난 인재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후 백미는 훌륭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칭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각조 구검. 어리석고 미련하게 융통성 없는 행동을 비유. 중국 춘추시대에 어떤 초나라 사람이 강을 건너던 중 칼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매우 당황했지만 곧바로 배의 옆구리에 칼이 빠진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에게 표시한 이유를 묻자 그는 여기서 칼을 찾으면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배가 움직여 칼이 빠진 위치가 달라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배에 표시한 지점에서 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없이 옛 방식을 고수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입니다. 각주구검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고된 노동과 함께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청년의 노력에 감탄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가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마침내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끈기는 마침내 열매를 맺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성공 이야기는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진감래라는 말을 통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교훈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 고사성어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상첨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짐.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매우 부유하고 선량한 상인이 살고 있었으며 그는 아름다운 비단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비단은 이미 최고의 품질로 유명했지만 그는 항상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비단 위에 꽃을 수놓으며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최고의 자수를 하는 장인을 찾아가 비단에 화려한 꽃 무늬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그 비단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상첨화은 여기서 비롯된 말로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보탠다는 의미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고사성어는 긍정적인 상황이나 성과에 추가적인 좋은 일이 더해질 때 자주 쓰입니다. 난공불락. 공격하기 어려워 함락되지 않음. 중국 춘추전국 시대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시기,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곽이 견고하여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성은 높은 성벽과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 어떤 군대도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고의 건축가와 전략가를 불러 성을 보수하고 방어 태세를 정비했습니다. 성벽은 더욱 높아지고 해자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성 안에는 충분한 식량과 물을 비축해 장기간의 포위 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인근의 강력한 나라가 이 성을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성의 수비군은 철저하게 방어하며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적군은 많은 병력을 잃고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이 성을 가리켜 난공불락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은 공격하기 어려워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매우 견고하여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동문서답.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함. 옛날 중국에 현명한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늘은 왜 파란가요? 그러자 선생님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산책을 다녀왔단다. 제자는 당황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질문은 하늘이 왜 파란지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시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산책 중에 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보았단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하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늘이 왜 파란지를 묻기 전에 세상의 모든 이치와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화에서 동문서답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답한다라는 뜻으로 질문의 요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의사소통의 부재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도는 대답을 할 때 사용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